창작자들을 위한 신화 자료집 신비한 한국신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작자들을 위한 신화 자료집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괴물 연구를 하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괴물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한국 전통 설화나 네. 신화 쪽에 나오는 그런 괴물들을 연구하고 책도 썼습니다. 요게 그 책이죠? 네네. 이게 내가 처음에 썼던 네. 네. 그 요괴 사전인데 네. 일본 책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옛날 책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이렇게 제작되어 있었고 네네. 그림은 네. 주하연 작가님이 맡아주셨고 네. 내용은 제가 썼어요. 이게 이제 괴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 요괴 대백과.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불행 연구가 강세입니다. 불행 연구가. 네, 저는 보통 이야기 속에서 죽거나 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야기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국 신화 하면 좀 낯설거든요, 사실 저희가. 한국 신화가 뭘까요? 일단은 그러면 신화에 대한 정의가 바탕되는데요. 네네. 신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집단이 신성시하다고 여기는 이야기. 그걸 보통 신화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신화라고 하면 한국인이 신성시하는 어떤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어허. 보시면 돼요. 그 속성들이 되게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 공통된 속성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힘들어도 굴하지 않고요. 어허. 그 자기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진 컴플렉스나 성장 배경에서의 불우한 환경 이런 게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네. 다른 사람들의 상처까지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국 신화의 종류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한국 신화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건국 신화랑 무속 신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국 신화라고 하면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단군 신화나 동명왕 신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인물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건국 신화라면 이제 무당들이 굿하는 거 많이 보셨죠? 네, 군 많이. 그때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네. 한 신의 스토리예요.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노래로 전승되어서 네. 내려오는 게 무속 신화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한 인간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신이 되는 이야기가 네. 신화거든요. 어허.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신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네. 부탁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것이 무속 신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 약간 절차가 있는데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공간을 신성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왜 굿할 때 흔들거나 뭐 갑자기 막 춤추거나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이제 공간을 신성하게 만드는 의식 중에 하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앉거나 혹은 일어서서 신화 이야기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약간 퍼포먼스가 들어간다. 공간을 정화하는 그 의식과 함께하는 게 네. 가망신이라는 걸 부르는 의식을 하거든요. 가망신. 네, 그 가망이라는 것이 신과 인간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가망신을 먼저 이제 불러서 그 우리가 원하는 신은 어떤 신이다 네. 라는 이런 이제 서사무가를 부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것이 무속의식의 절차라고. 그 제가 좀 용어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용어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지금도 이제 이승민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속 신화랑 서사무가를 좀 섞어서 쓰셨는데요. 네네. 둘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무속 신화는 무속에서 부르는 신화다라고 해서 무속 신화고 서사무가는 일종의 줄거리를 가진 노래다라는 뜻에서 서사무가 이렇게 불러서 네. 둘은 같은 뜻으로 쓰이고요. 본풀이라는 단어를 접하실 때가 있을 네네. 거예요. 본풀이는 무속 신화 중에서도 제주도 지역에서만 전해지는 이야기를 본풀이라고 부릅니다. 두 분 어쩌다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저는 네. 그 옛날부터 신화나 그런 걸 좋아했었거든요. 음. 신화책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막 그걸 계속 읽고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은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저는 대학원 들어와서 이제 무속 신화를 처음 접했는데요. 네. 진한 불행들이 많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 막 다 죽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내가 태어났지? 막 이런 고민이 되게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게 좋아서 하다 보니까 좀 신화를 많이 연구하고 왜 이렇게 또 신화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것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할 얘기 좀 맛보기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신화가 어디에 전해지는가 네네. 지역별로 차이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와 저희가 좀 비교해가지고 한국 신화만의 특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감 어떠셨는지 잠깐만 들어보고. 아,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신비한 한국 신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자들을 위한 신화 자료집 신비한 한국 신화. 안녕. 안녕.